오늘 그 민주당이 지금 이게 처음에 원래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오랫동안 하니까 탄핵이 보고되고 나서 24시간에서 이제 그 72시간 내에만 투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취하해 버린 거죠. 철회. 네. 필리버스터를 오히려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안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멘붕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24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꼼수를 들고 놓은 게 다시 이게 그러면 어차피 12월 9일까지 핵이니까 다시 이게 이틀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다음에 또 재추진을 새로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지요? 국회 사무처장을 탄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사무처장은 어떤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이 있고 많은 뭐 야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봉사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해석하고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법이 왜 있죠? 록비의 가로알 아닙니까? 록비가 뭡니까? 사슴 껍데기에다가 글을 써놓고 날일자 써놨는데 쭉 당겨버리니까 그게 가로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빡빡 당긴다고 당겨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의사 해석을 하도록 했던 원형이 누구인가를 저는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의사과에서 정말 법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휘도록 계속 한다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회조차도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탄핵소추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법 130조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탄핵소추 130조는 발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탄핵소추가 발의된 때는 의장은 발의가 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정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법 90조 2항에 의해 가지고 90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안의 동의와 철회 규정이 있는데요. 1항 같은 경우에는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원, 여기 고민정이겠죠. 고민정이가 그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때에는 뭐 발의의원 과반이 철회한 때에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한 때는 본회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90조 2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법 130조 적어도 탄핵 절차에 있어서는 소추가 발의되면은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네. 보고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 난 다른 건 진짜 모르겠어. 그렇지만 탄핵 소추에 있어서는 발의가 돼서 의장이 보고하면은 그 자체로 일단 실질적인 의미에서 의안이 됐다고 보는 것이 이 130조와 국회법 90조 1, 2항의 규범 조화적 해석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조항만 떼서 보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규정은 전후 내부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뭐 지금 의사국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탄핵 같은 경우에는 발의하는 절차가 탄핵소추가 발의했을 때는 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데 보고하도록 돼 있고 보고가 되면은 그 자체로서 그 해석을 봤을 때에 의안이 됐다고 보는 것이 130조 1항과 90조 1, 2항의 규범 조화적 해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국민의힘이 지난번 같이
그 딱 기다리고 있다가 노란봉투법하고 민주당이 지들 짬짬이해서 딱 통과시키니까 예견했던 필리버스터를 딱 철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90조와 130조 1항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서 적어도 탄핵 절차에서는 보고함으로써 사실상 의안이 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결국 지금 철회가 되고 어제 어떻게 보면 그 필리버스를 철회함으로써 어제 그 심의 절차가 끝나버렸잖아요. 예.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의안이 통과되지 않고 철회를 사실상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부결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 그 회기에서 부결된 것은 그 같은 회기에서 어떻게 된다? 제의하지 못한다. 요게 일사부재의 원칙인 것이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주당에서 모르겠습니다. 뒤에 칼을 대고 뭐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의안과에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말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녹비의 가로알 있는 그대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넘어서 정말 탄핵돼야 될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국회 사무처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조금 전에요. 저 연합뉴스 TV에서 조금 전에 그 이성훈 변호사하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그 한마디로 이게 탄핵 기차는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보고가 될 순간에 그때부터 기간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시간 내지 72시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일이 된다는 것은 의안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이미 시간이 카운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마음대로 철회를 못하고 철회를 하려면 이게 본회의를 다시 과반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를 못 여니까 자기들은 이게 마음대로 철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탄핵 발의가 장난입니까? 마음대로 보고했다가 마음대로 철회했다가 또 이게 보고했다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법적인 효력이 이미 발생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공지하는 사실행위니까 마음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게 논리 안 맞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 니끼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다 집권 줄 알아요. 나라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중요하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지나칠 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의 기본 해석의 원칙은 법률 해석의 기본 원칙은 문헌적 해석인 거예요. 문헌적 해석. 그렇지 않습니까? 문헌적 해석 결과 이게 애매하면은 그럼 어떻게 보면 체계적 해석으로 넘어가고 규범 조화적 해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문헌적 해석 뭡니까? 쓰여진 대로 읽는 겁니다. 쓰여진 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탄핵소추는 보고하면은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결국 보고하고 이 보고에서 뭐 심의 상정해야 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보고하면은 그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부터 72시간 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지들 말대로 한다고 하면은 보고했는데 보고하고 72시간 지난 다음에도 야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래도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댕댕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철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건 우리 행정법 제가 교수를 했으니 아 그렇죠. 이게 법률 우리 행위만 태학관 예 되는 거예요. 행정법 1타 강사. 저는 이 민주당이나 의사국은요, 이거는 단순하게 뭐 그냥 공지를 한 사실행위니까 아무런 게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하지만 이미 탄핵 절차는 출발했고 시간의 기산점이 되고 이게 그대로 법적 효력이 생긴 행위다. 이걸 어떻게 법률 행위를 나야 이게 철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행위 한번 내뱉은 말을 철회하는 건 철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의사국이나 민주당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단순하게 공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게 해도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저는 이게 개변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사부재의하고요. 또 우리 헷갈리는 분들 있거든. 일사부재리가 있는데 일사부재리는 이제 우리 형벌에서 예. 한 번 처벌받은 걸 또 처벌 못한다. 이게 일사부재리고 예, 그 기판이. 그다음에 예, 국회에서 이제 그 회기 중에 한 번 부결되거나 또 이게 자동 폐기도 부결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동일한 회기 내에서는 다시 못한다. 이게 일사부재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걸 만약에 민주당이 또 탄핵을 강행한다. 이럴 때는 이게 절차 위반이잖아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런 게 바로 4.4 개헌이다. 4.4 개헌. 이렇게 꼼수 아니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비판했고
즉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만약에 다시 탄핵을 한다면 우리 그 동의를 받아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동의권이 침해됐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과 처분까지 하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법적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참고로 네. 우리 두 사람이 우리 합격한 고시를 합치면 고시 합격 5개입니다. 5관왕, 여기 3관왕, 2관왕. 우리 법 좀에 압니다. 우리가 무슨 뭐 전혀 근거가 없는 무슨 뭐 저쪽에 잠자다 잠꼬대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 사법시험,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뭐 법원행시 이런 거 다 하면서 저희가 공부했던 그 법적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만 되면은 법이 갑자기 안드로메다에 막 가가지고 막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정말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건 몰라. 탄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어떤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아니면 대통령과 같이 굉장히 고위직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엄격한 절차에서 어떤 그 탄핵 절차가 사유가 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도 그 내용만큼이나 엄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절차를 엄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들이 말해가지고 다 보고는 다 해놓고 이제는 그 보고는 상정해야 되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구 한다고 하면 그럼 지들 마음대로 나를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고 이게 바로 국회농단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를 해야 되고 권한쟁의의 전제로서 어떤 판결이 권한쟁의해도 판결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존 처분으로서 혈액정지 가처분이라든가 어떤 절차 정지 가처분을 반드시 청구를 해서 어떤 선례를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또 법을 다 찾아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보면은 이게 그 권한쟁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가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몇 조? 65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직권 헌재가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열받으면 헌재 재판관님이 야야야 이리 와. 야야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겠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이 된 피청구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의안이 철회됐다라고 하면서 새로 의안을 청구하는 그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재에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는 여러 건 있었지만 인용된 사례는 거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왜냐? 이거는 명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하고 보고가 되는 순간 탄핵 열차는 출발된 겁니다. 지들 말로는 보고는 됐지만 탄핵 열차는 계속 플랫폼에 서 있다고 하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 해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어떤 행정부의 독단적인 유권 해석이 불가. 사실 법제처도 아니고 지들 같은 지들 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지들 편이라고 하는 의안과 해가지고 툭 찔러가지고 툭 뱉어내는 그것 가지고 지금 청구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재판소 어떻게 보면 헌법과 이 그 국회법에 관한 최종 판단권자인 헌법재판소에 이것은 맡겨가지고 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몰라도 탄핵 절차에 있어서의 보고 그 자체가 법적 효력으로서의 어떤 24시간에서 70시간 기산점으로서의 효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시작된 출발한 탄핵 절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반대편이 되는 국민의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의도 없이 저들 마음대로 처리했다? 그러면 동의권을 침해했다. 동의권이 바로 이 권한쟁의 아닙니까? 그 권한쟁의의 핵심 되는 피보존 권리인데 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이거를 지금 처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저는 헌재가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검수완박법 있잖아요. 예. 검수완박법이 민영배가 위장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위장 탈당해서 꼼수로 통과시켰으면 완전히 법 절차가 명확하게 위법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률은 뭐 유하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헌재가 너무한 거거든요. 완전히 뭐 술을 마신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이게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데
거의 다 효력을 인정해서 이제까지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든요. 저는 이번에요, 이거 헌재가 바로 안 잡으면 아니 마음대로 탄핵 발의회가 보고했다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마음대로 철회했다가 또 마음대로 보고했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저는 헌재가 이번에야말로 적법 절차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이게 헌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봅니다. 아마 헌재가 이거 인용해주면은 민주당 그거 인용해준 헌재 재판관님 탄핵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춰봐서도 법치주의가 뭔지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도장 찍어줘야 됩니다.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